오늘은 공자의 논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논어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 경전입니다. 공자의 말씀 지금 시작합니다. 공자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 팔베개하며 즐거워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숨을 쉰다는 것은 신비롭다. 우리는 공기를 내뱉으면 자연스럽게 다시 공기를 들이마신다. 들숨과 날숨의 신비함과 즐거움을 깨닫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법피의 충만함이다. 공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덕을 닦지 않는 것, 학문을 전수하지 않는 것, 의로움을 듣고도 옮기지 않는 것, 선하지 않은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 네 가지는 공자가 걱정한 것들인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습관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은 잘못된 부분들도 습관화시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습관화되면 잘못된 점도 정상으로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주 화를 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이 아니면 어디서 화를 내겠어 라고 말하며 잘못된 점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또 회사에서 다른 동료와 싸우면서 그 이유를 싸우지 않으면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걸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공격적인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다. 이처럼 잘못이 습관화되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선하지 않은 걸 고치지 못하게 된다. 한 사람의 도덕적 수준과 됨됨이를 이해하려면 그가 사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도 자신이 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생활하며 맞닥뜨리는 각종 스트레스와 짜증을 긍정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있다. 출근했을 때 동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자신을 단속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공손하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화목하고 편안해질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이다. 고통스러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틀렸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내면의 안정과 평화, 즐거움이 없다면 어질물 구한들 어짐을 얻을 수 없다. 거친 밥을 먹고 냉수를 마신 뒤 팔베개를 하며 즐기는 삶. 이런 일상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극히 평범하고도 특별할 것 없는 시간도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지상낙원이 될 수 있다. 공자는 내면을 다스려 그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초월과 해탈의 경지에 오른 인물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싸우면서 정이 든다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반성한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대방의 노력을 받아들인다면 그 과정에서 정이 들 수도 있는 일이다. 홧김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끊거나 일부 단점만을 보고 그의 모든 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은 편견 속에 자신을 가두고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위선을 보이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민낯이 들키고 말 것이다. 평온하고 너그러운 삶을 추구하자. 삶이 평온하고 자유로워지면 책망할 일도 없고 원망할 부분도 없으며 걱정할 문제도 없어진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저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겸손해야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거만하거나 날카로운 사람은 명성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겸손함은 위장할 수 없다. 거짓된 겸손함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기 마련이다. 명성, 지위, 직함에 신경 쓰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겸손과 조화의 경지이다.
공자는 우리에게 단점이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단점과 단점이 합쳐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단점이든 그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다. 하지만 다른 단점과 합쳐져서 위력이 강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호기스러우면서 곧지 못하다면 겉으로는 호방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이 좁아 사소한 일도 마음에 두게 된다. 또 무지하면서 성실하지 않다면 무식하면서 배우려 하지 않아 너그럽지 않게 된다. 아울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용을 지킨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무능하면서 신뢰가 없다면 능력도 없으면서 신용도 없는 것이니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다. 단점을 극복해 장점으로 변화시켜보자. 내가 가진 장점으로 새로운 장점을 만들어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면 삶은 더욱 좋게 변할 것이다. 우리는 어짐에 대해 비록 거기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은 향해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목표로 삼아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결코 권태로운 과정이 아니며 오히려 도중에 있는 수많은 검증과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공자는 혹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말임에도 화를 내지 않고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라는 반응을 보인다. 또한 논쟁을 하는 대신 웃으며 내가 한 가지를 잘해야 한다면 뭘 잘해야겠느냐? 나는 술에 모는 일을 잘했으면 한다라고 응수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비꼼에 가볍게 응수할 수 있다는 건 공자의 인생 경지가 높다는 걸 보여준다. 인생이 얼마나 불만족스럽든 얼마나 고통스럽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 이 모든 건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자기 인생의 유일한 책임자는 나 자신이라는 걸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인생에서 더 경계해야 할 점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의지가 꺾이는 경우다. 이따금 우리는 외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의지를 빼앗기기도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하고 이상을 포기하라 강요하지 않는데도 쉽게 포기한다. 사실 사람은 눈앞에 고통이 아닌 행복이 있을 때 더 쉽게 의지를 빼앗긴다. 부유함과 편안한 삶 앞에서 목표와 신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평소 배움에 힘쓰던 사람이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 당장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의지가 흔들려 뜻을 빼앗기게 된다. 공자는 노력하면서 즐거워해야 비로소 몰입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즐겁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몰입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있는다라는 공자의 말은 노력을 뜻한다. 즐거움으로 걱정을 잊는다는 말은 즐거움을 뜻한다. 그리고 늙음이 장차 다가오는 줄도 모른다라는 말은 몰입의 상태에 이미 들어섰다는 의미다. 삶의 즐거움은 몰입에 있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예를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살아가면서 자신을 반성하며 천천히 일의 경계를 배우고 기준을 명확히 세우며 예로서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에 부합하는 사람은 과격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고 무모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모습이다.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해가 될 수 있는 일은 피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은 가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도리이자 예인 것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우려 하지도 않으니 발전할 수 없다. 공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공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던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발전이다. 배우는 과정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깨닫는다면 중단하거나 뒷걸음칠 가능성이 줄어든다. 반면 매번 지식을 배우면서 이것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줄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생각하면 점차 배움의 활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당장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귀중한 진리를 배우지 못한 채 표면적인 기교만 배우게 될 수 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세상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동정해 본다 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는 것이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기보다는 알려질 만한 제목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너그럽고 대범한 자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너그러움을 자신에게까지 적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스스로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를 용서하고 매사를 변명으로 얼버무린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대범한 마음으로 다가설지라도 자신에게만큼은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열정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에너지이다. 그렇기에 열정이 모자라면 무엇도 온전히 해낼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친 열정은 초조함을 불러오고 사실을 오인하게 함으로써 실패를 초래한다. 열정이 지나치면 성공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인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넘침은 모자람과 다름 아니다. 타인의 실수를 비방하고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마치 대단히 올곧고 정직한 행동인 양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타인의 결점을 들추는 것은 결코 정직이 아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바른 길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꾸밈없이 실천하여 자신에게 당당한 것이 바로 진정한 정직이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의 말에는 언제나 상냥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상냥하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반드시 배려심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상냥한 말은 거짓으로도 꾸밀 수 있으며 이러한 거짓 상냥함에는 상대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럴듯하게 말만 떠들 뿐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드물지 않다. 무슨 일이든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무슨 일이든 단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큼 잘할 수 없다. 일도 취미도 공부도 즐길 수 있어야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실감할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눌 가치를 지닌 사람을 만났음에도 말 한마디 걸지 못했다면 모처럼 멋진 친구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과 다름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마음이 한결같은 이를 만나고 싶다. 없으면서 있는 채하고 텅 비었으면서도 가득 찬 채하며 좁은 소견을 가졌으면서도 넓은 견문을 지닌 양 허세를 부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생은 이로써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이를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두려워한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늙어가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얼굴색이 어두워지고 눈가에는 주름이 하나하나 늘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노화이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다. 세월의 흐름은 사람의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만들어내는 맑은 영혼과 우아한 자태를 없애지는 못한다. 기분에 따라 말이 쉽게 변하는 사람은 마음이 견실하지 않은 병에 걸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병은 아무리 영험한 기도로도 아무리 뛰어난 명의의 치료로도 고칠 수 없다. 결국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얻고 버림받을 뿐이다. 이 마음의 병은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여 고칠 때에야 비로소 완쾌될 수 있다. 풍족한 재물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사치를 부리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빈곤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유유히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여유가 없을 때 온화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욕망을 버리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 때 건강한 정신과 진정한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명예, 재물에 구속되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면 이전에 몰랐던 인생의 즐거움이 느껴지게 된다.